의심스러울 때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우리 합당 방침 있지 않습니까? 명상을 해보시라. 먼저 마음을 좀 비우시라. 그리고 양심 분석을 해보시라. 그리고 자료를 그럼 양심 분석하려면 자료가 많아야죠.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이 안 나옵니다. 상대방이 뭔 마음인지 알려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는 안 하고 내가 연구는 안 하면서 상대방은 뭔 심정일까 모르겠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알아봐서 모르는 거는요. 이렇게 좀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이건 진짜 양심에 맞고 자명하네 할 때는요. 말씀하신 어떤 운동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모임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양심적으로만 굴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보면 또 결국에 그 리더층들은 또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또 내 이름 알리고 싶어서 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순수하게 양심이면 너무 좋은데 꼭 가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제 새가 결집이 안 되고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모임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양심적인 리더들이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심이 뭔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할 때 제발 우리 학당의 사단 노트를 기준으로 우리 조직은 양심, 인의, 예직,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항목으로 좀 하자. 여기에 어긋나는 얘기는 서로 하지 말고 여기에 부합하고 맞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는 서로 합의해주고 여기에 맞지 않은 얘기는 서로 하지 말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양심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요 그 조직이 잘 굴러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좋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건에 의해서 촉발되신 거는 양심이 촉발된 거 맞거든요. 수호지심이. 그런데 이게 잘 유의하셔야 되는 게 양심을 정확히 모르고 이런 일에 촉발되시면 잠깐 양심에 빙의 되신 상황이에요. 조금 지나면 이제 다른 이슈로 금방 변하고 또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럼 변질돼 버렸을 때 또 욕심꾼들이 다시 또 수작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에 혹시 가보셔도 양심으로 튼튼하게 굴러갈 어떤 내부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즉 또 뭐든지 시작할 때는 양심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가보면 또 결국 몇 명이 의견을 주도하고 우리가 들을 때 그게 비양심적인데 뭐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이런 통로나 이런 채널이 원활하지 않다면 결국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이라면 결국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주부님들이 하신다는 건 엄마들이 하신다는 거는 정말 찬성인데 정말 그건 훌륭하신 생각인데 뭐든지 뜻이 좋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끝까지 좋은 조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뜻도 좋은데 끝까지 좋으려면 모여서 이렇게 양심 노트 쓰면서 가야 돼요. 이거 안 쓰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꼭 노트로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얘기로라도 이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제 목소리로 된 양심 성찰 가이드 듣고도 하실 수 있듯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 생각 지금 전체 입장을 감안한 거냐? 우리 조직 전체 입장이냐? 사회 전체 약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거냐? 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 없냐?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금 자명하냐? 세월호 막 욕하는데 가보면 자명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명한 정보냐 꼭 해봐야 되고요. 그게 진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한 건지 또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건지 아니면 특수 집단의 마음을 대변한 건지 또 그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은지 양심 노트대로 계속 물어야 됩니다. 물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안 맞는 게 나오면 자명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땐 또 그 조직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한 개인이 지금 이 세월호 하나가 이렇게 터진 건요.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거 하나 터진 원인을 쭉 관찰해 보시면 이 사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리더들이 한 명 한 명이 계속 욕심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일이 터집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이제 영향력도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다 모여가지고 회사에서는 배 자료 보면 아시죠? 배 평형수 이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 균형을 잡아줬는데 물 빼고 거기다 3배가량 뭐 화물을 더 채웠다면서요. 돈 되니까. 그럼 벌써 이게 이미 무너지기. 배 자체도 일본에서 만든 아주 문제 있는 배. 잘 뒤집어지는 배에다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무게중심도 이상해졌는데 거기다 물 빼고 짐을 많이 넣어서
요놈이 뒤집어질 때 이렇게 뜬 걸 보고 외국 선장이 그때 벌써 딱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평형수 다 뺐다고. 공기가 저렇게 많이 찼기 때문에 떠 있는 거라고. 저거는 그만큼 물 빼고 짐 채운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거라고 외국 선장이 바로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기사 뜨더만요. 평형수 몰래 뺐고 그만큼 짐 채워놨더니 전날 항해사가 이렇게 하면 배 침몰한다고 항의했더니 묵살당하고. 그럼 이미 예견된 일인데 묵살하고 계속 결정하는 이 결정권자들이 지금 욕심으로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분명히 한 명이 항의했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항의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이게 문제인데 양심 지킨다고 조직을 또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거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보였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묵살된다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조직 하나 또 만들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조직 만들고 뭐 하고 다 좋은데 그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우리도 그 반대대로 하자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저쪽에서 하는 걸 안 사면 우리가 양심적이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안 산다는 것도 양심에서 자명할 때 사주지 말자라고 결정 났을 때 서로 그게 양심에 맞으니까 같이 지키는 거고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상황이 또 다릅니다.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다 할 때 빨리 또 서로 합의해서 양심에 맞게 또 바꿔야 돼요. 방침을. 이게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지 않는 한은 그때는 양심에 맞았는데 지금 양심이 어긋나 버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주장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양심도 상황이 바뀌면 다른 말을 하는데 지금은 좀 봐줘라 할 때 또 여전히 우기면 이건 또 누가 목적이 있어서 우길 수도 있어요. 편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뭔 일 하나 할 때 양심을 반영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게 우주의 뜻을 지금 현실에 우리 삶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우주의 뜻을 반영하지 않다가 모두를 살리겠다는 우주의 뜻을 무시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도 양심에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하면 언제 양심 알고 있냐 빨리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운동부터 하세요. 다 좋은데 양심을 신경 쓰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자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 급하면 빨리 운동부터 하시더라도 뭔가 양심은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된다. 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네들이 했던 방식 반대로 하셔야 된다. 그네들이 했던 방식 똑같이 해가지고 반대한다는 건 이거는 주장만 다르지 결국 똑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끝입니다. 이게 양심적이지 않은 조직의 특징이 소통이 안 돼요. 밑에서 자명한 얘기를 해도 위에서 묵살하고 싶어요. 내 이익에 반대되니까. 내 체면에 반대되면. 그렇죠? 자명한 얘기면 위에서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벌써 비양심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도 저 사회 지도층 분들은 또 입장이 또 다르죠. 여기 지도층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장이 좀 달라요. 여기 사물을 보는 눈부터 달라요. 예. 그러면 다를 수는 있는데 그쪽이 더 양심적인지 이쪽이 더 양심적인지 서로 얘기해서 더 양심적인 거 따를 그런 여유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나는 보수 쪽이다, 난 진보 쪽이다 다 좋은데 양심에는 둘 다 승복해야 됩니다. 너 말이 양심에 맞다 하면요 둘 다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보수당이 한 말도요 양심에 맞으면 진보당도 승복해야 돼요. 근데 보수당이 한 말이란 이유로 또 꼬투리 잡아서 반대합니다. 진보당이 또 양심적인 말에도 우리 편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 쪽에서 또 꼬투리 잡아서 반대.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근원에 들어가면 둘 다 지금 어느 쪽이 지금 아니면 둘 다가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욕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근데 그 욕심의 소리 들은 결과가 배가 이렇게 침몰할 배를 띄워놓고 띄운 뒤에도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결정이. 또 선장은 또 뭘 하다가 나왔는지 팬티바람으로 무슨 여가수랑 있었다면서요. 필리핀 여가수랑 뭐 뛰쳐나오고 승무원들 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0번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탈출 방송이 나간다는데 아무도 안 누릅니다. 자기들만 딱 빠져나와. 해경도 이상하게 가서 걔네들만 딱 구출해서 나옵니다. 요즘 캐보니까 또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게 많더만요. 다 요거 문제로 미치죠. 그럼 어린 생명들은 아무도 상관이 없고 다 요거 신경 쓰고 있고 이 윗사람들의 결정. 자기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돈 때문에 내린 결정에 다 또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거. 밑에 사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결정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포함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지금부터 양심 노트 쓰세요. 무조건. 나부터 계속 양심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세요. 앞으로. 욕심 결정을 계속 내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욕심은요 반드시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속성이 있어서 언젠가 크게 터집니다.
반대로 양심은요, 남의 입장까지 배려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부터 먼저 양심 결정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자꾸 누군가한테 도움이 가서 나중에 큰 그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우리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욕심 노트 대신 양심 노트를 써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움직이라 하고 이 지도부들을 좀 각성시키고 압박하고 좀 양심적으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 단순히 파괴적으로 움직여서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나도 그러면 같이 분노한 마음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정의로운 분노는 있습니다만은 자칫하면 금방 분노에 중독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의로운 분노 상태더라도 누가 건드리면 자명하지 않는 분노도 같이 나갈 겁니다. 분노에 전염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도 늘 양심으로 잘 조율을 하지 않으면 금방 이 불길이 엄한 대로 번져나갑니다. 정의로운 분노하고 계실 때 가족이 건들면 가족한테 퍽 나갈 텐데 이게 정의로운 분노 아니죠, 그때는. 이 분노라는 속성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의로운 분노는 좋은데요. 왜냐? 정의로운 분노는 여러분이 이제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양심적으로 살겠다 하고 한번 크게 마음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 때문에 좋은데, 예, 그게 좋은 쪽으로 써야지 파괴적인 방향으로만 너무 나가버리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불매운동 이런 건 좋아요. 그게 정의로운 분노일 때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판단을 아까 말씀드린 누가 하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정의로워지지 않은지 이걸 누가 판단하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가요, 양심적인 리더가 없어요. 믿고 어떤 결정을 의뢰할 만한, 이게 예전엔 다 있었죠. 어디 이제 좀 그 뭐죠, 믿을 만한 어른, 마을의 어른, 어디 사회적 어른들이 계셨는데 어른들이 다 가버리고 나니까 없어요. 뭔가 저 사람은 양심적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도 이 사회의 비극이고요. 그런 분들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비극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죠, 이대로 가면. 요즘 애들은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앞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도 돼야 되는데요. 우리부터 그럼 양심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양심을 알아야 양심적인 어른이 되죠.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하시면 장담합니다만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를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이 나라에는요, 양심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대책입니다. 지금 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비양심적일 때는 잘 빠져나오실 것. 거기 일조하고 계시지는 말 것. 그러니까 단 양심적으로 흘러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사회에. 요 기준은 딱 이렇게 세우세요. 양심 노트를 써봤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 지도부들이 남의 입장,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싶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가면 우리가 양심적인 운동을 지금부터 내 자신부터 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혁명을 계속 해가신다면 꼭 누구랑 싸워서 혁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가 혁명을 해야 될 부분은 누굴 죽이고 누굴 어떻게 처단하고 할 일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비양심적인 결정을 하는 이 문화를요, 양심적인 결정을 하는 문화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계속 터질 거예요. 지금 오늘 또 뭐 지하철 하나 충돌해, 뭐 계속 터질 겁니다. 뭐 터질 때마다 대책 잘 없을걸요. 우왕좌왕하지. 이거 뻔히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살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 불안한 곳에서. 그럼 나부터 양심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남들도 양심으로 무장하라고 독려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같이 하시자,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뭘 하고 다 좋은데 명상을 해서 여러분 기분 한번 좋아지고 마시지 말고, 예, 명상의 결과물 가지고 나는 양심적인가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고, 또 남들도 저 사람은 양심적인가, 우리나라의 저 지도부는 리더들은 양심적인가, 이렇게 남까지도 관찰해 보시면 이 공정한 눈으로 보시다 보면 길이 보이실 거예요. 리더를 뽑아도 어떤 리더를 뽑아야겠구나, 내가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리더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관찰해 보시면 양심적인 결정을 이렇게 어떻게 내려야겠구나, 이런 게 잘 보이실 겁니다. 저런 결정은 지금 욕심적인 결정이구나, 욕심으로 내린. 다 이게 본능적으로 아시는데 연구를 좀 더 안 해보시니까 꼭 모르는 것 같이 보이실 겁니다. 뭐 일 복잡한 것 같죠.
이번 일도 복잡한 것 같지만 가보면 욕심이냐 양심이냐만 갖고 보세요. 너 지금 욕심으로 내린 결정이야? 양심으로 내린 결정이야? 그럼 그 기준은 이니지 이거 가지고 재보시면 됩니다. 딱 재면 칼같이 나옵니다. 남의 입장 배려 안 하고 피해가 갈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묵살하고 자명하지 않은 정보의 판단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면 무례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보면 불쾌하게 이거에 걸리면 욕심이죠. 100% 욕심이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지금 리더로 계속 올리고 있는 우리 국민 탓도 크죠. 민주 세상인데 민주면 국민이 제일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런 리더들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했는가. 그렇지만 이 국민만 참여해서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욕심 결정을 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참여해야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반드시 국민들은 이게 처벌이 제대로 돼서 양심 세상에 오는가를요 철저히 지켜봐야 돼요. 필요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다 강구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까 운동은요 막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안타까운 건 제가 봤을 건 그 본질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운동해서 우리가 저쪽을 승리하면 이기면 이 우리 세상은 양심 세상이 되느냐 이 보장이 없어요. 양심으로 이겼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문제 일으킨 거를 양심으로 이겼을 때 문제가 있고 양심으로 해결했을 때만 진정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